기후변화로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의 생태계 파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해안 생태계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모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유엔 해양회의 개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들어 해양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올해 5월 18일이었죠.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했던 2021년 세계기후현황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해수면과 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온실가스 집중도가 최고치에 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해양의 열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바다의 2000m 깊이까지 계속 심각하게 더워지면서 해양 폭염화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2013년에서 2021년 동안 연평균 4.5mm씩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1993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해수면 상승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치를 보였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해양 산성도가 최소 25만 6천 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해양 생물과 생태계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양 생태계 복원하는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해양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 차원에서 해양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개최된 거죠? 해양 기후의 어떻게 보면 위협의 그 심각성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해양 기후 변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는 원래 2019년 결의안을 통해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의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연기됐고요. 올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유엔 해양 회의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해양위원회 24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 2,000명 이상의 시민사회 대표 등 총 6,0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개회에서 촌계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는 기후변화는 점점 더 뜨겁고 산성화되고 심각해지면서 세계 바다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해양열, 산성화, 탈산소는 해양 생물, 생태계,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시민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다 없이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기후 없이는 해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예.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해양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권고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가 식량과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에 투자를 하자. 둘째가 해양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세계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의 모델로 사용을 하자. 셋째가 해양과 생명과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가 해안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닷새 동안 이어진 유엔 해양 회의에서는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책임이라는 리스본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식량 안보라든가 생계,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바다의 중심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꼭 필요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회의였군요. 자, 이런 그 해양 생태계 파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오염 문제인데 특히나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 참여국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이번 해양회의의 이제 세션은 총 7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해양 오염 문제였고요. 주로 플라스틱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네. 회의에서 팔라우 대통령과 통가 대표는 남태평양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플라스틱 오염을 없애기 위한 국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에 지지를 표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브라질이라든가 조지아 혹은 이라크 등 많은 나라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니 대통령은 바다에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을 제안을 했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자는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이 되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을 관리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러시아라든가 감비아, 카타르, 몰디브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나코는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한 15개국의 69개 프로젝트에 130만 유로를 제공하는 비안드 플라스틱 매드를 이니시어티브를 공유를 했고요. 예.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해양에서 플라스틱을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재활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오염을 통제하기 위한 핵기술의 출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양 오염을 막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불법 어업을 근절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입니다. 이 비규제 어업이 뭐냐면 한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자국 또는 외국 선박이 해당 국가의 허가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조업을 하거나 법규를 위반해서 행하는 어업활동 또는 관련 국제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행하는 어업활동 등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어선들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각국은 바로 이처럼 불법 어업이 근절되어야 함을 역설을 했는데요. 앙골라 대통령은 해양 오염과 해양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에 현 추세의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가나다 대통령과 탄자니아 부통령도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과 함께 불법 어업과의 싸움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강조를 했습니다. 스페인은 영리를 위한 낚시라는 사고방식이 불법 어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를 하면서 해양 건강과 부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해상 운송의 탈탄소와 공해 보호구역의 확대를 촉구를 했고요. 영국 및 캐나다와 함께 불법 어업 규제 행동 동맹 체결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불법 어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0만 달러를 포함한 20개의 기부금을 발표를 했고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바다와 강, 호수가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하며 공평하게 운영돼야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글로벌 지속 가능 수산물 이니시어티브는 불법 어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만국 조치협정의 비준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해양의 보존이라든가 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또 제안이 발표가 되었죠. 예. 자, 또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해양 경제 강화라고 하던데요.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 방안도 논의됐습니까? 최근에 이제 블루 오션이라는 개념이 해양과 관련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유엔 해양 회의에서도 다양한 해양 기반 경제에 대한 지원과 논의 그리고 협약이 있었는데요. 해양 회의에 참가한 대표단은 300개 이상의 투자 약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해양 보호구역과 해안 지역의 조성, 확장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죠. 예. 네. 이 나라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유럽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 해양 이니시어티브의 일환으로 카리브해 지역 전체 1억 5천만 유로를 추가로 확장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호주의 대산호초 보존 및 복구에 대한 12억 달러 투자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미비아는 해양 생태계 연구라든가 통제 혹은 모니터링 및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중남미 개발은행은 5년간 12억 5천만 달러의 직접 자금을 투입을 해서 블루 경제, 특히 해양이라든가 해안 생태계 회복이라든가 블루 카본 등을 홍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유럽위원회는 공해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70억 유로의 자발적인 기부금 50개 분야를 발표를 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투자할 수 있는 신블루 캐피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예멘 해안에서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아일랜드는 국제해양경제연구와 연구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해양 활동에 1,000만 유로를 지원 약속했습니다. 영국은 기후금융을 116억 파운드로 2배로 늘리고 청색 행성기금에 5억 파운드를 투자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해안 프로그램에 1억 5,400만 파운드를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핀란드는 해양 경제를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유로의 자발적인 약속 11개를 발표를 했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태평양의 가죽 등거북 개체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2년 동안 75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해양 경제를 위해서 2,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해양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과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해양이 우리의 삶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최고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해양 생태계 파괴는 곧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이어질 텐데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